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고액 아파트 경매뿐만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액 경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소액 경매 투자처로 오피스텔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세 사기 여파로 한동안 우려가 컸던 이쪽 분야, 접근 시 주의할 점도 많다고 합니다.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오피스텔 경매 전략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최근 뭐 서울 중심으로 해서 집값 반등세가 보이고 또 또 집값 띄우려고 여기저기 뭐 많은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선행 지표로 여기지는 경매 시장 동향. 네. 자, 교수님 나오셨으니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제 집값이 바닥이다 아니다를 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그만큼 이제 대내외적인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급락한 어떤 시장, 그러나 이제 지금은 반등하면서 하락은 좀 진정되었다라고 네.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사실 이제 이런 가운데 경매의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반등하고 있다. 우리 이제 경매 지표에서 가장 선행 지표로 중요한 게 낙찰가율인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통상 보면 한 1월에서 한 5월까지 낙찰가율이 한 76.3%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6월부터 7월까지는 약 한 79.82% 정도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낙찰가율이 80% 미만이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제 서울에서 만약에 유찰이 한번 되면 최저가가 80%, 또 한 번 유찰되고 64%가 되어야만 사람들이 이제 일단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건데, 최근에는 두 번 유찰된 아파트의 가격이 상당히 시세적으로 보면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0% 후반부에 낙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두 번 이상 유찰된 아파트 물건도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매 시장 자체도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용산구 한강변 아파트가 보니까 감정가가 37억 원이었는데 낙찰가가 42억여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감정가가 또 시세보다도 더 비싸게 낙찰되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도 이제 상담 전화가 왔던 그런 예. 물건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제 서울도 뚜렷하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이를테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실 뜨겁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강북의 대표적인 지역인 노도강, 일명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은 그다지 열기가 뜨겁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7월 18일 용산구 이촌동의 LG 한강자이 아파트, 이게 65평인데요. 신건으로 감정가가 약 37억 원의 경매가 나왔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입찰 경쟁률이 4대1, 경쟁률을 뚫고 약 42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현재 배당 요구한 임차인의 보증 금액이 무려 33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번 낙찰가는 사실 이제 동일 평수로는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역사상 최고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 평수에서 실제 이 아파트는 2003년산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슈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아파트는 동이 108동입니다. 한강변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동이고, 이 아파트가 17층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아파트가 존재하는 한 한강 조망이 가장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특수성이 감안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 지금 요 아파트 쪽은 보니까 확실히 살아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왜 오피스텔하고 빌라가 좀 저조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전세 사기, 뭐 깡통 전세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살짝 요새 이쪽도 인기가 되살아난다는 것 같던데 어떤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네. 최근에 어쨌거나 이제 아파트 값이 결국 네. 이제 싼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물건 중에 하나가 빌라와 오피스텔입니다. 네. 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점. 또 하나 이제 일반 매매와 전세와는 달리 실제로 우리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법률상 하자가 사실상 거의 소멸된다라고 하는 강점도 있기 때문에 경매에서 인기가 많은데요. 실제 이제 빌라보다는 오피스텔이 실무에서는 훨씬 더 인기가 많은 편이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전세 사기 등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실제 낙찰을 받아도 임차인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하는 중개업자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통상 전세로 들어오기보다는 이제 월세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지만 좋다라고 한다면 월세는 잘 나가고 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이 인기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다만 이제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매수하는 이유가 네. 주거의 안정도 있습니다만 추후의 어떤 매매 차익 이런 부분을 봅니다만 실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뜨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 수익을 보고 예. 낙찰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최근에 그 낙찰된 사례만 봐도 사실 오피스텔 모든 오피스텔이 다 인기가 많은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입찰자들이 좀 몰리는 곳은 일부라고 하던데 인기 많은 그런 오피스텔 매물 특징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저가가 실제로 시세보다 굉장히 싸다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초역세권 내지는 역세권의 오피스텔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초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걸어서 한 1분 거리 이내, 역세권은 한 10분 거리 이내인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인기가 많은 오피스텔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축의 오피스텔 상당히 인기가 많다. 그 중에서도 지난번 이제 서울 구로구 칸타빌레라고 하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네. 전용 면적이 한 6평 정도 되는 건데 감정가가 1억 3,600만 원, 두 번 유찰된 최저가는 약 8,7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현재 임차인이 500만 원에 50만 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을 23대 1 뚫고 낙찰은 1억 850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수익률만 따져본다면 연 수익률 5.7%의 수익률. 사실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수익률이 연 4%만 되면 엄청 좋다라고 한 건데 네. 지금의 연 5.7%는 사실 뭐 예금 이자보다도 좋은 거니까 네.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도 교수님 저 오피스텔 매물 고를 때 뭐 좀 참고할 만한 그 지표라고 할까? 좀 알려주시죠.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표라기보다는 네. 체크 포인트. 체크 포인트. 네네, 상당히 네네.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지역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교통.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있느냐 없느냐, 또 초역세권이냐 아니냐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하철이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의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인지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백그라운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둘째는 물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시 아파트처럼 브랜드와 볼륨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군 브랜드의 오피스텔 요즘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푸르지오, 아이파크, 뭐 에코 등등. 볼륨 같은 경우에는 500호실 정도면 상당히 좋은데 1,000호실이 넘는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좀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축 5년 이내의 오피스텔이 또 상당히 인기가 많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1인 가족이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 특히 전용 면적 한 5평에서 8평의 인기가 가장 많고 마지막으로는 관리비하고 주차장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지난번 뭐 일산 또 부천 뭐 송도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똑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는 이를테면 9만 원 또는 15만 원 아하. 차이가 또 많이 나고요. 그러네요.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피스텔은 주차가 한 대가 공짜, 어떤 데는 한 대를 대려면 10만 원. 아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후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가격이 싸다 싶으면 좀 얽혀 있는 문제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채무 관계도 좀 복잡한 경우도 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내가 입찰할 오피스텔이다 하면은 좀 권리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오피스텔을 만약에 네. 이제 매매한다. 이를테면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등기부상의 하자가 있는가, 예. 또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경매로 입찰한다면 그런 것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매는 소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멸주의. 소멸주의. 네. 그래서 이제 경매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네. 잔대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등기부상의 하자가 기본적으로 모두 소멸하고 예전에 소장님께서 한번 이제 질문하셨었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그 오피스텔에 있던 세금 같은 문제 네. 만약에 다 변제가 안 됐다면 어떻게 예, 되는 거냐 예. 그런 것은 이제 전혀 다 사라지고 낙찰자가 떠날 건 전혀 없는 것이고요. 또 임차인이 아무리 많아도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뭐 낙찰자가 또 떠날 게 없다. 이것이 일반 매매나
전세를 들어간다면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낙찰자가 떠날 게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경매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권리 분석보다는 차라리 앞서 얘기한 물건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무슨 뭐 전세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낙찰 받는 순간 많은 게 그냥 낙찰 받으면서 해결이 돼버리네요. 경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소멸주의라고 하는 것. 네. 매매할 때는 많은 것들을 소멸주의. 고민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 또 임장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디 마곡, 김포? 네. 교수님 그쪽 좋아하시는구나.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선호도가 좀 좋은데 신도시를 좋아합니다. 그래, 신도시. 네, 그래서 마곡과 김포 한강 신도시. 그쪽 시장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수강생들을 데리고 이제 마곡하고 네. 김포를 다녀왔는데 이제 물건만 일단 한 두 건을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마곡에는 현재 이제 경매 나온 오피스텔이 거의 없습니다. 예정 물건은 많은데 현재 진행되는 물건이 없다. 그만큼 마곡이 현재 일자리도 많고 교통도 좋아가지고 네. 공실이 거의 없고요. 네. 예, 실제로 매매가도 상당히 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건데 그중에 이제 예정 물건을 이제 하나 정해서 갔다 왔는데요. 이제 사건 번호는 뭐 2023 타경 856번 마곡동에 있는 마곡 센트럴 대방 DMCT 오피스텔 9층 전용이 약 한 9평짜리 요거 이제 9호선 양천 향교역에서 그냥 초역세권 한 30초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주위에 이제 마곡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 신축의 오피스텔입니다. 대방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또 오피스텔에서는 또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1,000호실이 넘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좀 좋다. 다만 이제 이런 물건은 아직 예정 물건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등이 이제 모두 끝났고 조만간 이제 매각길이 잡히면 그 즈음에서 다시 한번 보증금하고 월세, 그래서 임대 수익률 이런 것들이 좀 맞는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마곡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김포의 구례를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 하면 운양, 이를테면 장기, 마산, 구례. 그중에 이제 끝자락에 있는 게 이제 구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요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 1억 1천만 원짜리 2022 타경 2052 사건인데 요 오피스텔은 두 번 유찰됐고요. 최저가가 5,390원. 그래서 이번에 함께 갔던 수강생분들이 투자하기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 돈 한 2천만 원 가지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거니까 충분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500만 원의 월세를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5,50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는다면 보증금 500에 월세를 최소로 한 3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연수익률이 7%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네. 매력적이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김포 도시철도 구례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그다음에 이제 5년차 신축이고요. 볼륨도 크고, 그다음에 19층 중에 14층 중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구례 하면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구례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강 신도시 중에 운양과 이를테면 장기, 마산, 구례 중에 구례의 상권이 나머지 세 개의 상권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그래서 주위에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근처에 또 IC가 또 있어가지고 교통망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상가들 중에 비어 있는데 많다고 들었는데 저기는 또 다르구나. 예. 지금 이 구례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공실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거의 없어지고. 그런 상태고요. 실제 이제 김포라든지 주위의 많은 곳에서 어찌 보면 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구례역 상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래요. 네. 어찌 보면 서울의 연남동 상권을 좀 연상케 하는 오히려 더 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연남동이면 저 홍대 앞에.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 네, 아니 소액으로 선생님 질문하실 거면 하셔도 돼요. 아니야. 네, 아니 사실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오피스텔 경매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위험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오피스텔을 낙찰받는 이유는 매매 차익보다는 네. 임대 수익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높은 곳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다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녀온 어떤 곳은 또 공실이 또 상당히 많다. 공실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하고 일자리, 신축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서울에서 역세권이 아니라면 일단 상당히 사람들한테 많이 좀 배제당하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역세권은 그러면 역에서 걸어서 몇 분 정도면? 한 10분 거리 이내. 10분 거리 네. 이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1, 2분 거리와 또 10분 거리의 월세 차이가 또 있다라고 하는 점도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부천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네. 원래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하면 향에 따라서 가격 차이 좀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남향이 뭐 네. 100이라면 동향이 97, 뭐 이를테면 서향이 96, 북향이 90 정도 하는 건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북향이 90점인데 서향은 오히려 88점 정도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옆에 한 2m 간격을 놓고 오히려 더 높은 건물이 서쪽을 향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건물이. 그래서 오히려 서양의 일조와 조망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따라서 우리가 오피스텔을 이를테면 이제 매수하거나 또 낙찰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장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현장에 낮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보고 일조와 조망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가끔 말씀하시는 그 임장 수강생들과 다녀오셨다는데 네. 수강생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20대에서 70대입니다. 20대에서 70대? 네, 전 연령이 함께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왔던 마포 같은 경우에는 99년생 벌써 수강생 분들이 벌써 99년생? 네, 오. 벌써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는 진짜 이제 벌써 일찍 눈이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정년은 없다. 예, 그래서 정년은 없다. 한 40 정도의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빨리 떠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또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오피스텔 이제 그 무슨 뭐 시세 차익이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임대 수익인데 연 한 7% 정도 네. 굉장히 매력적이다 하시니까 들으면서 제가 듣는 느낌. 네, 돈이 달라요. 맞습니다. 그 7%를 가지고 매력적인 투자라고 하시면은 이건 뭐 한 두어 달 만에 뭐 2배, 5배, 10배가도 나오는 이 시장에 달려 있는 돈들은 그 연 7% 보고 가겠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뜨다 보니까 네. 대체적으로 사랑받던 오피스텔하고 빌라가 상당히 인기 많았다가 요즘에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지금 오피스텔 특히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시장을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빌라를 좀 매매하거나 입찰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제 월세 또 입지만 좋다라고 한다면 또 충분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